30번부터 32번. 제일 처음에 나온 시는 봄을 부른 자는 누구냐. 신석정이 지은 거고, 뒤에 거는 정호승의 백두산을 오르며라는 시란 말이야. 시 두 개인데, 자, 확인 한번 해볼게.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산림에 투숙을 했다가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했다. 아, 봄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 봄이라는 추상적인 계절이지, 그지? 추상적인 것을 의인화시켰지. 돌아오리라고 말도 했고요. 투숙은 어디 숙박업소에서 머물고 자는 거잖아. 이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걸 추상적 개념인 계절인 봄이 하고 있으니까 의인화시킨 거야, 의인화. 그래서 이게 일연인데, 일연은 봄의 도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봄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봄이 저렇게 얘기했어라고 믿는 거야. 여기 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시적 허용. 자, 그 다음에 이연. 아침에도 나리꽃같이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그러면 뒤에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여기 흰 안개 밑줄 치고 여기 흰 안개는 흰색이지. 뒤에 보니까 푸른 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거야. 색채의 대비. 그러면 이 신석정의 시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떠올린다면 여기서 푸른 봄이라는 건 광복을 의미하는 거고 흰 안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부터 봄이 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봄을 가리고 있는 것이 흰 안개잖아. 그러니까 이건 색채의 대비지. 시에서 색채의 대비는 흰색의 반대말은 여기서는 푸른색이라고 하는 거야. 흰색의 반대말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의 반대말은 푸른색이다. 이게 색채의 대비를 말한 거고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 민족. 그러니까 독립이 오기 전부터 안개에 가려 있지만 푸른 봄이 올 거다. 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다. 그러니까 자, 스스로 울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안개가 거치기 전부터 푸른 봄이 올 거야.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독립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매어 울었다. 슬픔을 얘기한다. 자, 간절한 바람과 달리 빨리빨리 부정적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뭐라냐면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췄으리라 하고 그럼 봄이라는 게 광복인데 광복은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없다.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네. 감추었으리라고 단념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구성원 중에 독립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린 단념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또 어떤 친구는 더 비관적이지.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자로 멀리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니까 완전히 영영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광복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갈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광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렇게 단념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을 어떤 젊은 친구, 어떤 친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도 그들은 봄은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자, 어느 성자? 그래서 봄은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곤대기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들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야. 얘네들 다 포기했었잖아. 근데 아무 노력도 없이 전설 같은 이야기, 꿈에서나 일어나는 일, 불가능한 걸 소곤대고 있었단 말이야. 포기와 좌절한 그런 상황에서 혹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자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단념하고 포기했으면서 혹시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나 아무리 옷 같은 흰 백매, 흰 백매니까 매화겠지, 그지? 매화. 흰 백매인데 흰도 흰색이고 백도 흰색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중복됐어. 옷 같은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난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 여기는 희망이 없는 현실이지. 이미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 이 말은 희망이 없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하는 거야. 희망 없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현실,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 아니 심장을 앓았다는 좌절하고 말았다라는 얘기, 좌절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부정적 현실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오연의 내용인데, 오연의 내용을 보면 봄이 올 거야, 광복이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비판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광복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하면 희망이 없는 일제강점기,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걸 좌절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마지막에 가서 좀 반전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반전하냐면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 그러면 푸른 계절은 광복이고 몹쓸 지구는 일제강점기 조국을 말한단 말이야. 푸른 계절이 바로 봄이고요. 봄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광복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몹쓸 지구 이거는 일제강점기 현실이고,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자, 계절을 잃어버리고 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봄을 자꾸 찾는 놈은 누구냐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봄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헛되이 봄을 부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 도시는 도대체란 뜻이 도대체 말도 안 돼. 그냥 봄을 잃어버리고 나서 봄이 올 거야 하면 되겠니? 봄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봄이 온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지, 부르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실천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난 시. 이게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는 시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는 일단 위에서 얘기하는 걸 따져보면 흰 안개가 나왔었잖아. 흰 안개 밑줄. 그 다음 푸른 봄 밑줄. 얘는 색채의 대비라고 그랬어. 흰 안개는 아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좀 희미한 현실이고, 푸른 봄은 조국의 해방 광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현실은 부정적인 현실이야. 광복이 오지 않고 일제강점기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어떤 젊은 친구와 어떤 친구는 있지만, 화자는 맨 마지막 연에서 그냥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실천과 노력을 하면 분명히 미래에는 광복이 이루어진다, 봄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천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제는 실천과 노력이 반드시 동반됐을 때, 그럼 결국 광복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시고요. 일제강점기 광복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런 종류의 시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의미의 시인데, 이게 바로 신석정의 봄을 부르기만 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호승의 백두산을 오르며, 두 번째 거 나 한번 가보자.
백두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정이나 아니면 시작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겠지, 그지? 산행을 가거나 여정을 가면 백두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렸대. 내리기 시작했다, 했다, 뭐뭐한 사이로 뭐뭐하고 뭐뭐한 사이로 뭐뭐했다. 자, 거기 끝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했다 밑줄 치고, 두 번째 행에 뭐뭐로 밑줄 치고, 뭐 세 번째 뭐뭐하고 맨 끝에 밑줄 치고, 뭐뭐로 밑줄 치고, 뭐뭐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자, 운율을 굳이 뭐 말한다면 가군 정도 되겠지. 뭐뭐다, 뭐뭐로, 뭐뭐고, 뭐뭐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운율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란 말이야. 자, 백두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렸대. 흰 자작나무 사이로, 흰 자작나무 외롭게 걸려있는 낫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러면 낫달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낮에서 저녁으로 갔다는 거니까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잣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로 서서히 눈은 퍼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백두산에 갔을 때 그때 시작할 때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실제로 백두산을 오르면이니까 이건 산에 오르는 산행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1행부터 5행까지는 백두산 산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시작이 쉽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B로 갈게.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뭐뭐하고 또 나서 뭐뭐하고 뭐뭐했다.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나왔잖아. 그러면 결국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기 시간이 좀 낫달은 어느새 사라지고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날씨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이 경과했어. 바람이 점점 어두워졌대. 바람은 촉각인데 시각처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경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낫달이 어느새 사라지고 A와 똑같이 시간의 경과는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것도 시간의 경과로 볼 수 있겠지.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나섰단 말이야. 자, 그럼 천지가 목적지가 되겠네. 자, C로 갈게. C.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가 속삭이며 반복됐고,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백두산이 되어갔다 밑줄. 백두산과 일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야. 하나가 되어갔다라는 뜻이야. 일체 하나가 되어갔다. 몸할 때마다 뭐뭐가 되어갔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백두산과 일체감이 된 거야. D로 가볼까? D.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에서, 눈보라가 장백송 아주 큰 소나무 잣나무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에서, 바람이 부는 입구야. 풍구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거 운명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마침내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라는 대꾸적 표현이 나왔네, 그지? 올라갈수록 내려갈수록 이렇게 짝이야. 그리고 더 이상 짝이고,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 수 없는, 이게 짝이란 말이야. 대꾸란 말이야. 대꾸법. 짝이 있는 게 대꾸법이지, 그지? 그러면서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우리는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건 공동체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간다는 거 공동체 의식이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뭐 힘을 합해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보라치는 게 뭘까? 그러면 눈보라는 바로 힘겨운 현실이 되겠지. 그러니까 힘겨운 현실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그렇게 물어보면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백두산을 오르면서 화자는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 백두산을 오르면은 처음에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처음에 산행을 시작할 때 눈이 내렸어. 별로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낮달은 어느새 지고 시간의 경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달은 어느새 지고 라는 말이 시간의 경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것도 시간의 경과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게 눈보라치는 백두산의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야.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뭔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이 시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간의 경과라는 거야. 산행을 시작하면서 천지를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중요한 소재들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낮달이 나오는데 낮달 이 낮달은 사실은 외롭게 걸려 있다고 했던 저 표현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낮달이 외롭대. 사실은 화자가 외로운 거야. 이런 걸 뭐라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낮달이다. 감정은 뭔데? 그러면 외로움이라고 하면 돼. 외로움. 자, 두 번째 나온 시어 중에서 소재 한방눈이라고 한방눈. 자,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한방눈. 이 한방눈은 맨 밑에 나와 있는 눈보라치는하고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눈 속에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빈 흰 두견아 그걸 보면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흰 두견아는 애정의 대상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 눈 속에 피어 있단 말이야. 이런 눈이라는 시련 속에도 꽃을 피워냈어.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그래서 이 소재는 애정의 대상이고 이 시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본다면 백두산을 오르면서 뭔가 국토에 대한 애정도 느꼈고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또 느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겨운 현실일수록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의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을 오르면은 뭔가 마음속으로 감정이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그 산행을 통해서 얻은 걸 적어놓은 서정시란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 30번부터 한번 볼까? 30번. 30번 문제 봐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 1번 의문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건 가가 해당되겠지. 가 마지막 보면은 도대체 봄을 부르는 놈 누구냐라고 의문형을 제시하면서 긴장감을 유발했단 말이야. 도대체 누군지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건 가만 해당된다. 가.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2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색깔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럼 색채어가 뭐가 나왔지 그랬더니 푸른 봄, 푸른 계절, 흰 안개, 흰 백매 뭐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색채어고 나에서는 흰 자작나무, 흰 두견아. 그러니까 둘 다 색채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맞았지요. 나에 나온 흰 두견아, 흰 자작나무 모두 색채어야. 색깔이니까. 자, 정답은 2번이고 3번. 의성어라고 그랬는데 의성어. 가나 나나 아무리 뒤져봐도 의성어는 없지. 있으면 생동감이겠지만.
4번 수미상관이라고 그랬는데 수미상관 앞뒤가 비슷하거나 같은 건데 이거는 둘 다 없죠. 그러니까 의성어로 활용한 것도 둘 다 아니고요. 수미상관도 둘 다 아니야.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 미안한데 가하고 나 모두 독백체에 해당되겠지. 독백체. 독백체는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라는 거지. 상대방이 청자가 있어야 되는 게 대화,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얘는 모두 독백체에 해당된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 자, 그다음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다. 자,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보기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돼. 다른 걸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자, 보기 봐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며 해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일단 자연의 순환. 자연의 순환. 여기 눈에 띄어. 민족의 운명을 자연의 순환. 독립을 자연의 순환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화자에게 해방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상적 공간. 희난계가 거치고 푸른 계절 뭐 이런 것들이 온다. 봄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또한 화자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절망적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게 보기를 통한 해석이야. 1번 볼게. 1번. 봄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민족의 구성원이겠지. 당연히 조선 사람이 해방을 얘기하는 거고 해방은 즐거운 일이지. 자, 그러면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러면 위에서 찾아야 돼. 뭘? 민족 공동체 구성원은 해방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 넷째 줄에 보면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한 체념,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봄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한다는 건 결국은 광복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보기 속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해. 맞았어. 2번. 어떤 친구가 봄을 멀리 떠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체념하는 모습. 이건 봄이 멀리 떠났다. 광복은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체념이다. 이게 어디 있어? 그러면 체념하고 있다라는 게 보기에 나와야 되겠지. 그지? 1번은 민족 공동체, 2번은 체념. 3번. 봄은 다시 오지 않아. 부질없이 속온되는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는 실천적 노력이 없다는 건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오잖아. 맞았지, 그지? 4번. 옷 같은 흰 백매. 자연의 순환하듯. 자연 순환은 나왔어요. 어디? 하나, 둘, 두 번째에 나오잖아. 그러면 자연 순환하는 건 나왔으니까 맞아요? 민족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믿음을 보여준대. 자, 여기 지금 그들은 아무리 옷 같은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고 한 사람들이니까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기 지금 흰 매화가 핀다 그래서 계절이 떠나갔는데 봄이 오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야? 이건 아니지요. 4번 틀렸지. 5번.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는 이상적 공간을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적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계절이 떠났다고, 봄이 떠났다고, 광복은 멀리 갔다고. 그러면 이 국토, 이 조국은 절망이지, 절망. 맞았지. 그래서 해석이 틀린 건 4번이고요. 자, 옷같이 흰 백매가 피었다고 해서 봄이 오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4번은 아예 해석이 틀린 거야. 자, 그다음 32번으로 갈게요. 32번. 자, 나의 A부터 E까지 백두산을 오르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A.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됐어. 산행을 시작하는데 눈이 왔다 그랬지. 맞았지. B. 묵묵히 목표를 향해 천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얘기. 3번. 화자가 대상과
동화가 하나가 된다는 거고 동화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시에 보면 뭐라 그랬지?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감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어. D.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D 한번 볼까? 어렵다 그랬잖아. 어렵다고 얘기한 건 화자의 인식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억압의 현실. 즉 억압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백두산을 오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눈보라가 치고 눈보라. 이 눈보라의 절망과 시련 이런 현실을 사랑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운명론적으로 체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겠어. 알겠니? 체념에 가깝다고 봐야지. 그래서 D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운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체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4번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ABCD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있다. 뭔데? 함께 살아가야 될 날들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이래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조심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 운명론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야.